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주말에도 이어갔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했다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민주당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정치재판과 기득권 카르텔의 야합으로 쌓은 역사적 과오와 국민적 불신이 오늘의 사법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먼저 해당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것으로 대담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번 의혹의 핵심이랄까요? 이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 근저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있었던 당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 정말 그 정치 대선 개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정말로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이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날짜를 시간으로 바꿨던 유일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정당했다, 공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기현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얘기를 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야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회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그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하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불신이 이번 이 파동의 그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어디에 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4인 회동이 있다고 동네방네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한 거죠.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사법개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 심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결과를 좀 어떤 이 사람이 유죄가 있는지 무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633 기준으로 볼 때 1심이 2년 2개월에 걸렸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대선을 앞두고 했던 허위사실 관련해서 입장을 내주는 게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상권 분립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달에도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 9월 달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또 한 번 사법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인지하니까 도리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무책임하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한 저희가 녹취도 좀 들어봤고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희대 한덕수 이 회동 의혹에 대해서 AI 조작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 뉴스 유포가 아닙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좀 듣고 왔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 이제 당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그 열린 공감 TV의 유튜버에서 나온 이제 녹취를 근거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참 황당한 게 그 유튜버 내용을 보면 코너명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경고 문구가 있죠. 그 내용은 전반적인 게 이건 보도한 게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썰을 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의 수장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그 확인되지 않은 썰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이 5월 달에 그랬고 똑같은 내용으로 9월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부승찬 의원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일종의 약속 대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도 그렇고 부승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잇따라 제기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 성의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게 5월 달에 문제 제기한 것과 9월 달에 문제 제기한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열린공감 TV의 이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서영교 의원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결국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낚인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낚인 게 아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진실이 중요했던 거 아닙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상황만 본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때 당시 김의겸 의원이 당시 첼리스트 여성분에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상대를 악마하고 뭔가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썼을 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김준욱 전 대변인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그 장동혁 대표께서 뭐 조작된 음성 파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작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을 변조하는 뭐 기법은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AI가 됐던 뭐 대신 녹음을 했던 뭐 저기 대역이었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뭐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뭐 장애 집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용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대국민 사기극인지 아닌지 또는 이 핵심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또 그 대법원에 대한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과연 어느 세력의 말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실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면 제보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신빙성 공방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특검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십니까? 뭐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서영교 의원입니다. 자꾸 이제 이른바 퉁치기를 하는 거죠. 유튜버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공론화의 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버 그 믿거나 말거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맞게끔 맞게끔 맞춤형으로 만드는 일종의 제가 볼 때 일종의 예능입니다. 드라마입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악용을 했다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전 서영교 의원이고 부승찬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 얘기듯 하지 않습니까? 특검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 모든 게 카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면책 특권은 뭐냐면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어떤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일종의 방패막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면책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지금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공론화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방패막을 넘어서서 일종의 흉기로서 면책 특권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책임 소재에 좀 무게를 두고 답변을 해주신 건데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특검 수사까지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법당국의 수사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영교 의원 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두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이번 의혹 제기가 어떤 진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이번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그리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최혁진 의원이다. 이런 지금 이제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의원도 내가 그렇게 서영교 의원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의 수사 과정들 속에서 이번 이 의혹 제기의 어떤 전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의혹 제기와 아울러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이 사법부의 이 불신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대화 나눈 적이 없다라고만 두 줄짜리 입장문을 발표하시고 저렇게 그냥 언론을 무시하듯 지나가실 일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소상하게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라디오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께서도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당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달에 법사위에서 1차적인 의혹을 제기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이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던 이 상황이 지금 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별 의원들은 또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검증 노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본인들 의원들의 각자의 책임의 소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또는 정청래 당 대표가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것하고는 일정한 결이 좀 다르게 흘러가고 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짧게 발언 예. 저희가 이거를 정치 공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별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를 사실상 본인들의 입맛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무조건 유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대법관들을 증언을 통해서 새롭게 리빌딩을 통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앞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들 좀 장외 집회를 위한 좀 명분 쌓기다라는 류의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혹시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분 쌓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저도 뭐 기자 생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정치권에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사법부를 재구성하겠다고 이런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지금의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석수가 적은 상태에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달라는 저희들의 절실한 어떤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집회 대구에서 뭐 6년 만에 꽤나 규모가 크게 네.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시각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뭐 나가시는 거야 뭐 자유인데 네. 들어오실 명분까지도 잘 생각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장애 집회가 2019년 이후로 6년 만입니다. 2019년도의 장애 집회를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의 장애 집회 때 독재 타도 헌법 수호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장애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103석밖에 못 넣는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 장애 집회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야당 탄압, 독재 정치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나가셔가지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결국은 나가서 뭐 그 지금의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을 뭐 그 비판하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결론의 끝은 어디로 갈 것이냐? 윤석열 어게인으로 갈 것이 자명한 집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 명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압수한 내용을 보면 통일교인이 11만 명 넘게 확인이 됐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당 해산 사유라고까지 언급하고 나선 모습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이게 정상 범위 안에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특검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11만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11만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일반 당원은 뭐냐면요. 처음에 당원을 신청을 해서 당비를 납부를 하다가 지금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새누리당, 앞선 뭐 신한국당 그런 다 통틀어서 민자당부터 포함해서 한 30년 동안 누적된 그 당원들이 5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500만 명이 전체 인구의 1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신도들이 1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사람이 최근에 입당한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입당했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생각하는 대로 봤을 때 뭔가 특정 시기에 2023년도에 그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기준으로 몇만 명이냐? 그걸 특검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조직적으로 10만 명이 들어왔다가 착시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기준으로 국민의힘 저희 쪽에서 알아보니까 3천 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3천 명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당비를 누군가 대납하고 누군가의 오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가?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번에 120만 명 중에서 10만 명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에 걸쳐진 그 입당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3천 명 미만이라고 본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특검이 객관적으로 어떤 거를 정리한 다음에 차라리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시라 이겁니다. 착시 현상으로 오히려 잘못 인지된 수치로 보인다라는 의견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도 착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에서 얘기한 10만 명 정도도 착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3천 명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3천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국민의힘의 입당원서에 통일교의 교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당자, 그중에서 통일교원이 3천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 이것도 착시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윤영호 씨가 2023년 2월 달에 건진법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신규 입당자가 11,101명, 그리고 기존의 입당자가 당원이 21,250명이다. 그래서 더합 한 3만 명 정도를 만들어놨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여사님의 충실한 그런 별동 부대를 만들어달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23년도 3월 달에 그 전당대회에서 원래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가 불출마를 하면서 김기현 의원이 나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 당원 100%로 바꿉니다. 왜 바꿨을까요? 당원의 그 최소한 몇몇 명이라는 최소한 10% 정도의 당원들이라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선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 전체로 바꿉니다. 특히 이번에 25년도의 대선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책임당원이 되는 것을 한 번만 내면 무조건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선거인 자격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 당원의 룰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와 결탁해서 대선 또는 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하려고 했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민주정당의 운영 지침에는 위배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선거가 당내에서 종교와 결탁돼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정당의 해산 여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주장과 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3천 명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그거 간단합니다. 특검이 명단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명단에 의하면 그 특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늘어난 수치가 3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란이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통일교 신도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를 겹쳐서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